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보세사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조성재 관세사입니다. 자, 먼저 보세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는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과목은 수출입 통관 절차, 2과목은 보세 구역 관리, 3과목은 보세 화물 관리, 그리고 4과목은 자율관리와 관세 벌칙, 5과목은 수출입 안전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과목부터 3과목까지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자, 보세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 물품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보세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구체적인 보세구역 관리와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해서는 2과목과 3과목에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자, 1과목은 이를 둘러싼 전체적인 관세법의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물건이 왜 수입이 되고 어떻게 수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보세구역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보세구역에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보세구역 안에서 어떻게 통관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1과목에서 그 관세법의 넓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먼저 1과목의 흐름을 보시면 관세법 전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챕터에서는 관세법 일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뭐 세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고요. 그 밖에 메인 내용들은 크게 과세 부분과 통관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게 됩니다. 자, 관세법은 앞에 관자가 붙어 있지만 뒤에 세법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들인 과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납세 의무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되고 또 행정적인 절차로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세관장님이 납세 고지를 날려서 확정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적절히 냈을 때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를 내지 않고도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특정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또 정상적인 납세 의무, 일반적인 납세 의무, 정상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세를 내고 수입 통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는데 어떤 지원할 목적이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는 등으로 인해서 나눠서 할부로 내게, 즉 할부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세관과 어떤 문제가 생겨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과세 파트로 나눠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밖에 통관에 관련된 절차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챕터 4번에 통관의 제반사항이라고 해서 수출입 통관을 공부하시기 이전에 통관 전체에 적용되는 통관 요건이라던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 자체가 제한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밖에 통관하고 나서도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유통일을 관리를 한다던가 하는 통관의 제한 사항들을 보시게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도 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반출하게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같은 것도 이 특례 규정에서 보시게 되고요. 그 밖에 통관의 제반 사항들을 보시게 되고 나서 수입 통관 절차나 수출 통관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별로 어떻게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납부 기한은 어떻게 달라지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될 거고요. 또 이 특례 사항이 반출에 관한 특례 이외에도 이 신고에 대한 특례, 애초에 수입 신고 자체가 문제가 된다든지 수입 신고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간이 통관 절차가 있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특례 절차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세법에서 통관이라고 하면요, 관세법상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상에 규정된 이 절차들을 잘 준수함으로써 수입과 수출 반송 절차를 잘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반송도 사실 별도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물건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절차가 대부분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면 때문에 챕터 6에서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관세법 전반의 내용들을 1과목에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을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사실 관세법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도 굉장히 깊고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보세사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좋아하는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당 부분들만 학습을 하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를 봤을 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납세 의무와 통관의 제방사항. 자, 납세 의무에 관련된 납세 파트 중에 앞서 보셨던 납세 의무 파트와 통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관의 제방사항에서 출제 비중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보세사 시험은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필수 득점을 하셔야 되고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챕터 2와 챕터 4에 있는 내용만 정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도 일단 50%는 먹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관세법의 일반이나 아니면 뭐 감면 환급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수입 통관 절차 같은 내용에서 점수를 커버하시면 무난하게 평균 60을 이 과목에서 1과목에서만 60점을 넘기실 수가 있고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수출 통관 절차에서는 보시면 대부분 문제가 굉장히 매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흐름 위주로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뭐 관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깊게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은 한도 끝도 없이 깊게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문제와 비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험에 빠르게 합격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이 보세사 시험 자체에 낯서신 분들, 이 보세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를 통해서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만 보고도 합격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개정이 된 내용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실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옛날 규정을 기억하고 계셔서 뭐 변경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틀린 보기를 체크하신다든가 내용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된 내용들을 체크하지 못해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1과목에서도 주로 문제로 낼 수 있는 좋은 개정 사항들이 금년에 다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2019년 4월 1일에 출제 기준이 확립이 되었고요. 자, 저희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기준이 해당 공고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4월 1일 이전에 개정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1과목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중가상각률이라고 해서 가산금이 원래 3%가 붙는데 그 이후에 붙는 가산금률 달마다 붙는 게 월 1,000분의 12에서 10,000분의 75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밖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원래는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가 되고 있는데 기준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 기준이 3억 원이었던 것이 2억 원 기준으로 하향되어서 2억 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해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 미란다 원칙처럼 해당 사유가 있으면 교부를 해주는 문서가 원래는 감면, 포탈, 환급이라는 이제 3대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세범 전체에 대해서 범칙 조사를 할 때 교부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밖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이라고 해서 뭐 선용품이나 기용품 같은 거를 해당 보세구역 안에서 사용을 하면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보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게끔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뭐 개정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비슷한 보기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개정 사항까지 보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에서 저와 함께
좋은 결과 거둘 수 있게끔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